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KBS 아메리카가 오늘 HD 방송과 라티돈 채널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엔 미주 각 지역의 KBS 아메리카 제휴사와 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주 지역 한류를 선도할 새로운 방송 시대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아메리카가 미주 지역의 새로운 방송 문화 전파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KBS 월드 HD 방송과 라티노 채널 출범식에는 시애틀과 워싱턴, 뉴욕 등 각 지역 제휴사 대표들을 비롯해 방송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주 지역에 HD를 KBS에 헌거된 것에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For KBS to be launching in HD with those beautiful dramas, the way they're put together, to let people, the audience, experience them the way that they're supposed to be in that true HD glory. It's going to be fantastic. We're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is. So I hope to see you guys can lead the whole industry and everyone become HD at the end. 이날 행사에서는 KBS 아메리카가 지난 8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구축한 HD 송출 주조정실과 부조정실, 뉴스 스튜디오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주 조정실은 한국 KBS의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받아 라티노 채널과 지상파 케이블, 위성, 각 지역 제휴사로 개별 전송하는 풀 HD 시스템을 갖췄으며 부조정실과 스튜디오는 앞으로 뉴스를 비롯한 미주 지역의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 콘텐츠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의 그런 방송 사업을 통해서 많은 외국 분들이 한국 문화와 그런 저희들의 우수성을 많이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지난 8일부터 KXLA 지상파 채널 44.1번을 통해 남가주 560만 가구에 미주 한국어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HD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KXLA가 의무 전송 채널 머스트 캐리 채널인 관계로 이달 안으로는 타임워너와 칵스, 차터 등 케이블과 디렉TV 위성 방송 그리고 파이어스와 AT&T 유버스를 통해서도 KBS 월드의 HD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KBS 라티노 채널은 지난 11월 1일 남미 12개국 제휴사를 통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안 채널로서는 처음으로 100% 스페인어 자막과 더빙 방송으로 앞으로 남미 지역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페인어를 넘어서 남미에서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죠. 브라질을 겨냥한 KBS 월드 브라질, 포르투갈 방송을 지금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텍사스 경찰이 76살 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필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게 이유인데요. 필증을 달지 않아도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 경찰이 백발 노인의 팔을 꺾어 순찰차 보닛 위로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이어 노인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76살 된 노인은 경찰이 아니라 마치 투견 같았다고 기억합니다. And I turned around and he pulled that taser and shot me with it, you know. And it looked like he's joined it doing that. 노인의 차에 유효기간이 지난 검사 필증이 달려있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소유 차량이어서 필증이 필요 없다고 노인이 설명하자 갑자기 경찰이 화를 내며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목격자는 말합니다. He grabbed Pete and tackled him. Pete didn't fall down. He was tackled. His head missing a curb about that far.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노인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며 한 차례 더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He ordered me to get up so he could put the handcuffs on me and I couldn't get up. So he pulled his taser and did it again.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에는 공분이 일고 있고 현지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미국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리화나 사용은 2%가량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전자담배 이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오늘 발표한 연례 미래감시 연구 보고서에서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2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음에도 10대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연율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답한 8학년 응답자는 9%로
일반 흡연자 4%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LA에서도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것처럼 뉴저지주에서도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가 비난 여론에 밀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5년간 시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왔던 뉴저지주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운영이 오늘부터 중단됐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단속에만 치우쳤다는 이유입니다. 운전자들은 반기는 입장입니다. I'm happy about it. 지난 2009년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을 목적으로 패리세이즈 파크와 잉거루드 클립스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해 24개 타운에 73개 교차로에 설치 운영되어 온 카메라 단속은 그 실효성 논란에 따라 결국 철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교통국 측은 여전히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운영이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efore we usually average 2 to 3 a year with a high of 6 in 1 year. For the past at least 20 years we've had fatalities. We haven't had one since the red light cameras came online. 현재 뉴저지주 주하원에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단속 영과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최근 유가 폭락으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최근 유가 폭락으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의 직격탄이 될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도 시작됐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주요 신흥국 화폐 가치가 일제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50% 이상 내린 러시아 루블화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루피화는 16년 만에 최저치, 브라질 헤알화는 10년 만에 최저치, 터키 리라화는 올 들어 최저치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디폴트 우려가 제기됩니다. 세계 경기 침체 속에 최근 유가 하락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 전반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지난주에만 25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1998년 신흥국 외환 위기의 재현이 거론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양적 완화 종료 선언 이후에도 계속된 입장.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가 바뀔지 관심입니다. 내년 6월 이후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구체화하면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o see whether or not any reference is made toward regarding weaker economic condit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저유가로 물가가 다시 떨어지고 나홀로 성장의 부담 등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열립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연일 국제유가가 날개없이 추락하면서 폭락세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6개월 사이에 반토막난 유가를 놓고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 중진율은 1배럴에 55.9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53달러까지 떨어지다가 결국 어제보다 2센트 올랐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시간 외 전자 거래에서 6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0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을 거란 전망은 오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각종 음모론이 춤을 추었습니다. 때마침 터진 러시아 위기론이 불을 지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러시아 죽이기 작전, 그러니까 각각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로 눈에 가시인 러시아를 기름값을 떨어뜨려서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유가 하락이 두 나라 공공의 적 이란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اما در این حال اصل برنامه‌ریزیش یک برنامه‌ریزی سیاسی هست توطئه آمیز علیه منافع منطقه است علیه منافع 생산 비용이 비싼 미국 주일가스 업체를 노렸다고도 의심받는 오펙은 감산 계획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오펙 사무총장이 최근 목표 유가는 없다고 선언했고 쿠웨이트 석유 장관은 오늘 감산하지 않기로 한 지난달 오펙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섭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으로 오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강력한 난기류를 만나 일본 나리타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등 1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강한 진동으로 당장이라도 비행기가 깨질 듯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댈러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280편이 일본 상공에서 강력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여 만입니다.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는 갑자기 급강하했고 기내에 있던 승무원과 기내 물품들은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몇몇의 승객들이 천정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날아올랐고요. 승무원은 날아오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이제 카트에 또 찧어가지고 이제 이중으로 다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 같은 난기류는 그 후에도 수차례 계속됐습니다. 기내에는 승객 240여 명과 승무원 15명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인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비행기는 날짜 변경선을 앞두고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회항한 비행기는 오늘 새벽 1시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고 부상자들은 일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하락과 러시아의 경제에 대한 우려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2원 4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